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남동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1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한 계기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임신한 상간녀를 집까지 데리고 온 막대 먹은 남편의 행동 때문이었죠.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왜 저런 남자와 결혼해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늦기 전에 남편 놈의 본색을 알아차리고 갈라서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남편 놈과 상간녀에게 아주 대차게 복수를 해주었거든요. 남의 인생 망치려다 아주 제대로 자기들 인생을 망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무덤들을 스스로 팠다고나 할까요? 제가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빠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잘 나가는 사업가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남편이 거기에 직원이었거든요. 아빠는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이 좋았는지 회사에 성실하고 능력 있는 괜찮은 직원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그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요. 아무리 아빠가 좋다고 해도 제가 싫으면 그만이라 마음에 걸려 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 당시 제가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아빠가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니 거절하기가 어려워 만나보게 되었죠. 그렇다고 그이와 뜨거운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빠 말씀대로 근명상실한 데다 사람도 괜찮아 보여 이만하면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는데 더는 저희 일로 부모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 겁도 없이 저는 결혼이란 것을 덜컥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결혼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었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늘 한결같이 저에게 다정하고 충실한 남편이었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이는 능력 있는 자랑스러운 남편에다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모습에 이런 사람이 내가 잘못되면 과연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사람 변하는 건 한순간이라더니 아빠가 연세가 드셔서 경영권에서 물러나며 남편을 회사 사장으로 부임시켜 주었는데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그때 아빠가 회사를 자기한테 물려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무시하며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국 하나 간을 못 맞춰서야 하겠어? 나 회사 사장님이라고. 나 이제 아무나 아니야. 누가 당신 회사 사장인 거 몰라? 그리고 언제는 내가 한 음식들은 전부 다 맛있다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반찬 투정이 심해진 거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당신 남편이 사장이 됐는데 좀 더 신경 써줄 수 없는 거야?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음식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진짜 나니까 참고 사는 거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다툼뿐이었지. 저희 부부 둘 사이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도 10년이 넘어갔고 부부로서 서로의 환상이 깨지면서 권태기가 와도 진작 왔을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변한 이유가 다른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점점 함부로 대하는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워, 이 나쁜 놈아! 당장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나 봐. 내가 정말 미친놈이야. 자기야, 나 버리면 안 돼. 나 당신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믿었던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죠.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하고 넘어가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잘해왔던 남편이니 순진하게 그의 말처럼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란 것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내려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해놓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시 그랬다가는 남편을 냉정하게 자를 생각으로 다음은 없다는 생각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그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자한테 아주 눈이 제대로 돌아간 건지 제 앞에서 뻔뻔하게 나오기까지 했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내가 용서해주는 건 한 번뿐이라고 했지? 그런데도 또 바람을 피워? 그래, 나 바람 피웠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해보든지. 나랑 이혼하면 당신 아빠 회사는 누가 관리하는데? 나 없으면 회사 망하는 거 한순간일 텐데 당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리고 당신 같은 아줌마가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나 바람 피운 거 걸렸을 때도 나랑 이혼 못한 거잖아. 인간이 정말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내가 그동안 당신 아빠 눈치 보느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살자. 내가 당신처럼 까다로운 여자 비유 맞추고 사느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든 잘했다고 하하호호 해주니까 당신은 정말로 자기가 잘난 줄 알지? 요리도 제대로 못해, 빨래도 못해. 그렇다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할 줄 아나?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다 당신 비유 맞추면서 참고 넘어가 준 거라고. 뭐 그것도 다 장인어른 눈치 보느라 그랬던 건데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제 장인어른 회사 어차피 다 내 거가 될 텐데.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알아서 잘 보이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게 전부 아빠 회사 노리고 그랬던 거야? 10년 넘게 나랑 살면서 지금까지 날 속였던 거냐고. 그걸 이제 알았냐? 이 눈치 없는 예편네야. 그게 아니면 너 같은 여자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좋다고 굽실거렸겠냐? 남편의 말에 저는 몸이 떨려왔죠. 10년 넘게 저와 결혼 생활하면서 그이는 저를 기만해 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처음 바람 피우고 제가 용서해 주었던 일을 뭔가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저한테 한결같이 잘해주었던 남편을 생각해 용서해주고 넘어가 주었던 일인데 제가 능력이 없어 그냥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떠나면 저희 아빠 회사 망하니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무얼 하든 절대로 저한테 이혼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며칠 후 저를 뒷목 잡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꽃배달이 왔는데 꽃바구니 안에는 비싼 명품 목걸이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분명 여자 선물로 보이는데 받는 사람 이름도 제 이름이 아닌데다 꽃 선물을 보낼 사람이 없던 저는 매우 의아해할 뿐이었죠. 그런데 보낸 사람 이름이 다름 아닌 남편 이름이더라고요. 그제야 이 선물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간녀에게 보낼 선물을 집으로 잘못 배달시킨 것이었죠. 아무래도 저희 집 주소와 상간녀가 사는 집 주소를 헷갈려서 보낸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느냐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몇 달이 지난 상태여서 그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자기가 배달할 집 주소를 잘못 적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바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거 당신한테 줄 선물 아니니까 다시 돌려보내.
내가 주소 문자로 찍어서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퀵서비스 시켜서 보내라고. 그거 우리 도현이한테 줄 선물이니까 때 타지 않게 함부로 만지지 말고. 아, 바람 피우는 여자 이름이 도현인가 보네. 그런데 어쩌나? 이미 그 더러운 쓰레기 봉투에 싸서 진작 집 밖에 버렸는데? 그러니까 네 상간이한테 정 주고 싶으면 네가 직접 와서 쓰레기 봉투 뒤져서 가지고 가든지. 뭐야? 너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함부로 버려. 정말 너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야말로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은가 보지? 바람 피운 주제에 감히 누구 보고 네 상간녀 선물을 보내라 말아야? 너 치매라도 걸렸냐? 치매?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정말로 너까짓게 나랑 이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랑 이혼하면 장인어른 회사는 누가 돌보는데? 너처럼 능력 없는 아줌마가 제대로 회사나 운영할 수 있겠어? 아마 바로 망할걸? 내가 정말로 장인어른 회사 망하게 해줘 볼까?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네 주제를 알면 알아서 나한테 기면서 살아. 그나마 그래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알겠냐? 이 밥만 축내는 밥순이 아줌마야.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살라고. 그런데 남편과 전화 통화하고 난 며칠 후 더 기가 막힐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글쎄 상간녀 혼자 저희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어차피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있으니 저랑 잘 지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해대면서요. 안녕하세요, 형님. 제 이름은 박도연이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형님이라니? 지금 누구 보고 형님이야? 너 미쳤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형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될 텐데요. 아직 우리 오빠한테 혼이 덜 나셨나 봐요? 제가 기분 나빠서 오빠 보고 형님이랑 헤어지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셨어요? 어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던지. 오늘 처음 만난 것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만큼은 특별히 참고 넘어가 드리죠. 하지만 다음은 없어요. 너 정신병원에 좀 가봐야겠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정상으로 보이니?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운 상간녀가 지금 그 사람 아내를 찾아와 잘 지내보자라니.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의 가정 깨트린 여자랑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잘 지내려고 해? 너 머리에 꽃 좀 달고 다녀야겠다. 진짜 보자 하니까 지금 절 미친년 취급하는 거예요? 미친년 취급 아니고 너 진짜 미친 사람 맞아.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네가 한 행동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너 보고 다 미쳤다고 할 테니까.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진짜 안 되겠네. 아줌마, 우리 오빠한테 말해서 혼내주라고 할 테니 단단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집도 오빠 것 같던데 오빠한테 당신 쫓아내려고 해버릴 거라고. 됐고,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머리에 꽃단 년이랑은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상간녀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 도연이를 쫓아내? 너 진짜 나한테 죽고 싶어? 네 상간녀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네가 잘 돌봐야겠더라. 하긴 너도 제정신 아니었지? 그러니까 가정까지 있으면서 바람을 피웠던 거고.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와? 너야말로 그 머리에 꽃 단 것한테 똑똑히 전해.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때는 그냥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안 끝낼 거라고.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미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두 사람이 그러는 동안 저는 증거를 하나둘씩 수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제가 당한 만큼 어떻게 제대로 갚아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기 틀린 이 인간이 더 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좋으련만 남편과 상간녀가 아주 제대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저희 집에 쳐들어왔으니까요. 제가 아줌마한테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아줌마, 아이 못 낳는다면서요.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는 것이고요. 어쩐지 아줌마 같은 성격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후하게 선심 쓰려고요. 그 아이 제가 낳아줄게요. 당신 우리 도연이한테 고맙지? 당신이 못하는 일 우리 도연이가 해준다잖아. 이거 정말 너무 기특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도연이 괴롭히지 말고 잘해주라고. 당신도 못 낳는 내 자식 낳아준다고 하는 당신의 은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것들이 이젠 진짜로 쌍으로 머리에 꽃을 달았나. 네 새끼 낳아준다는데 내가 왜 고마워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은인이야?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니들 자식 낳으면 지능검사는 꼭 해봐라. 너희 두 인간들 닮아서 똑같이 머리에 꽃 달고 태어나면 어떻게 하니? 그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어?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그리고 왜 저번부터 날 자꾸 미친년 취급하는데? 뭐? 쌍으로 머리에 꽃을 달아?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 당신 남편이라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알아들었나 보네. 하도 아나무인처럼 행동해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고 걱정했더니 니들 하는 짓이 하도 개념이 없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해준 말이야. 니들 자식도 너희 닮아서 커서 나중에 바람 피우면 어떡해? 부모도 바람 피워, 자식도 바람 피워. 아주 콩가루 집안 되고 좋겠다. 그치? 아줌마, 지금 질투나서 그러는 거구나. 내가 아이 낳으면 오빠 회사랑 재산 전부 우리 아이가 물려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쫄려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쫄리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잘하던지. 그래야 내가 나중에 떨어진 콩고물이라도 좀 나눠주지 않겠어요? 떨어진 콩고물 먹고 설사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콩고물 너나 많이 쳐드세요. 난 그런 더러운 콩고물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개념도 못도 없는 멍청한 닭대가리 한 쌍아. 저는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 얼마 전 사왔던 굵은 소금을 들고 왔습니다. 혹시 몰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준비한 굵은 소금을 한 움큼씩 잡아 힘차게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제가 뿌린 굵은 소금에 앓는 소리를 하며 집 밖으로 내쫓겼죠. 아, 따가!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우리 도연이 지금 임신 4개월이라고. 임산부한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뭐 그러면 애 낳을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벌써 아이를 가진 거였네. 그래서 아이 낳아준다고 말하면 내가 어찌 나오나 떠보려고 찾아온 거였구만. 이것들아, 뱃속에서 아기가 참 좋은 것도 배우겠다. 뱃속에 있는 니들 애가 불쌍하다 불쌍해.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두고 봐요. 내가 우리 아이만 낳으면 아줌마 이 집에서 바로 쫓아내버릴 테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우리 오빠한테 들으니 아줌마 능력도 없어서 오빠 없으면 먹고 살 방법도 없다면서?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도 안 무섭네요. 그 나이 먹었으면 너도 성인인데 남한테 빈대처럼 빌붙어져 잘 살 생각 말고 제대로 인생 좀 살아라. 저는 상간녀의 말에 겁먹기는커녕 가소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들 이 집을 나가게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테니까요. 상간녀가 남편의 것으로 알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 또한 전부 저희 아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남편 놈과 이혼하게 되면 남편 놈이야말로 빈손으로 저희 집을 나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차피 모든 재산을 외동딸인 제가 물려받게 되어 있었기에 굳이 급하게 아빠가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저희 아빠가 건강하신 편이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회사에 복귀하실 수 있는 상태였고요. 남편이 아빠 회사 사장이라지만 어차피 월급 받는 고용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간녀가 남편한테 무슨 말을 들어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능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전 이미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 대학을 졸업해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현재는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아빠 회사의 부사장이었거든요. 사실 아빠가 제가 아닌 남편을 회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남편이 저보다 경력이 더 오래된 데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능력을 인정받아서였습니다.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남편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돌변해버렸고 회사 일을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밖으로 나돌며 사람들에게 접대를 받기 바빴고 그 일로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서 조금 타격을 입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 스스로가 바지 사장이 되길 자처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 사이 회사의 모든 중요한 업무는 남편을 대신해 부사장인 제가 맡아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곧 경질에 들어갈 예정이란 소리를 아빠에게 전해 들은 차였습니다. 물론 자기 앞에 어두운 한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전혀 모르는 듯 보였고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을 들으니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 가장 큰 착각은 아무래도 상간녀가 저희 회사며 집이며 전부 남편의 것으로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인 늑다리 아저씨가 좋다고 옆에 들러붙어 있었던 것 같았지만요. 그러니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낳아봤자 그녀에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곧 남편도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마당에 그 사람 또한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알거지가 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상간녀가 과연 남편이 바지 사장이란 사실을 알게 돼도 그 일을 사랑한다며 곁에 붙어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바지 사장이란 사실을 상간녀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의 몸이 좋지 않았었는데 갑작스레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뇌종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병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뇌종양 말기라는데 손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워낙 건강 체질에 젊은 시절부터 원래 편두통이 있어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저의 말에도 항상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남편이었는데 결국 이 사달이 나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 저와 따로 살게 되는 몇 개월 동안 증상이 더 악화한 것 같은데 남편은 물론 상간녀조차 그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뜻밖의 일은 상간녀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의 일로 상간녀가 굉장히 의기소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돈을 보고 그이한테 접근했다지만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니 조금은 남편한테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일에 크게 상심하며 슬퍼하고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몇 달 후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고 제 앞에 뻔뻔한 얼굴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것도 저를 협박하기 위해서요. 상간녀는 저희 집에 들어서더니 자기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석 소파에 앉아 고개까지 치켜들며 아주 거만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제 소식 전에 들으셨죠? 저 오빠 아들 낳았어요. 딸도 아니고 무려 아들이라고요. 하긴 자식도 못 낳는 당신이 엄마가 되는 기쁨을 알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네가 그 인간 아들을 낳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둘이 알아서 잘 처먹고 잘 사세요. 굳이 바쁜 사람 찾아와서 나한테 그런 소식 전할 필요 없으니까. 왜 상관없어요?
아줌마 남편 회사는 제 아들이 물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제 아들 거가 될 거고요. 그러니 당연히 아줌마도 상관이 있죠. 너는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어디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줘봐. 그러면 내가 옆에서 박수 쳐줄게. 어디 지금 당장 해보라고. 내가 아줌마 불쌍해서 좋게 좋게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 이제 보니 안 되겠네. 이 아줌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렇게 되면 아줌마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할 텐데 정말로 괜찮겠어? 당신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라고. 오빠가 죽기 전에 오빠 재산 전부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챙겨갈 건 1원 한 푼도 없다는 소리야. 우리 오빠가 사준 물건들 있으면 그것들 싹 뱉어내고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그거 아주 잘 됐네. 나도 어차피 그 더러운 자식 재산엔 눈꽃만큼도 관심 없거든? 그러니까 전부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이 언니 정말로 제대로 실성했나 보다. 하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제정신으로 있을 수는 없었겠지.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보니 머리에 꽃은 아줌마가 달아야겠다. 그래도 내가 그간의 정을 봐서 조금은 아량을 베풀어 줄게. 일주일 줄 테니까 그 안에 이 집 전부 비워줘야겠어. 앞으로는 내가 오빠랑 들어와 여기서 살 계획이니까. 이 대걸 같은 집이 앞으로는 내 아들 거가 될 거란 소리지. 내 아들 집, 내 집이라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 원래부터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웬 나이 많은 아줌마가 남의 자리를 차지해놓고선.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니? 어디 더 하라면 내가 못할 줄 알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능력 없는 나이 많은 아줌마가 제 주제도 모르고 내 남자 옆에 들러붙어서 혼자 호요식하며 사는 꼴이라니. 그동안은 우리 오빠 덕에 아주 살기 편했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는 말인데 되도록 빨리 우리 오빠랑 이혼해줘야겠어. 그래야 빨리 오빠랑 혼인신고해서 우리 아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지. 그만 내 남자 곁에서 떨어지라고. 그이 앞으로는 당신 남자 아니고 내 남자니까. 일주일 후 내가 이 집에 왔을 때는 당신 얼굴이 보이지 않아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라도 당신 쫓아낼 테니까. 대신 내가 이사 비용은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 이제 보니 그거였네. 지 자식 상간녀 자식으로 만들기 싫어서 나한테 이혼하라고 찾아온 거였어? 그런데 내가 왜 이 집에서까지 나가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 당신 지금까지 전부 내 말 알아듣는 척 해놓고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왜 우리 오빠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내 맑게 알아들었으면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왜? 오빠랑 헤어지라고 하니까 미련이라도 남는가 봐? 하긴 아줌마 집에서 쫓겨나면 오갈 곳도 없어질 텐데 우리 오빠 붙잡고야 쉽겠지. 아니, 이 집이 그 인간 거라면 내가 당장 나가줘야겠지. 그랬다면 더러워서라도 내가 진작에 나갔을 거야.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 집 그 인간 거 아닌데? 네가 부러워했던 이 대걸 같은 집 우리 아빠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이 왜 당신 아빠 건데? 이 집 우리 오빠 거야. 그이가 말 안 해줬나 보구나. 하긴 자기보다 한참이나 어린 거 꼬시려고 별짓 다 했을 텐데 사실대로 말했겠어? 이 집 우리 아빠 거야. 우리 아빠 집에 그놈이 얹혀 살았던 거고, 그리고 남편 놈이 제대로 너한테 말 안 해주는 것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네가 그놈 회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회사도 말이야. 사실 우리 아빠 회사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가 죽다 깨어나도 이 집도 회사도 영원히 네 자식 놈께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란 이야기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들 전부 다 우리 아빠 거고 나중엔 내가 물려받게 될 것들이니까. 내가 우리 아빠 회사 부사장이거든. 그 자식 우리 회사 바지 사장이라고. 바지 사장. 거짓말. 거짓말이지? 지금 우리 오빠 집에서 나가기 싫으니까 오빠 곁에서 나 떼어내려고 전부 거짓말하는 거잖아.
총 못 믿겠으면 네 오빠한테 전화해서 직접 확인해 보든지.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상간녀는 재빨리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창피를 주고 싶어 한 행동 같았죠. 하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진실은 상간녀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이었죠. 어떻게 된 거야? 오빠 회사 오빠 거 아니었어? 지금 나 오빠 집인데 이 아줌마가 오빠 회사 자기 아빠 거라고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우기고 있다고. 사는 집도 전부 자기 아빠 거라고 하고 있어. 오빠 아니지? 지금 이 아줌마가 나 엿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랬어? 오빠, 뭐라고 제대로 말 좀 해봐. 회사랑 집 다 오빠 거 맞지? 나 처음 만났을 때 회사 오빠 거라고 말했잖아. 도연아, 미안해. 전부 사실대로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나는 당연히 장인어른이 회사를 나한테 물려줄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거거든. 그런데 며칠 전에 문자 왔어. 나보고 해고라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면서 꺼지라고 하시더라고. 도연이 오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지. 나만 있으면 재산 같은 거 필요 없다며. 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일로 네 오빠 버리면 안 돼. 나 도연이 네가 낳은 아이 아빠라고. 여보세요? 도연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말이 없어? 이 얼어 죽을 놈의 사기꾼 자식아! 너 내 인생 어떡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네 놈 말만 믿고 애까지 낳았는데 너 곧 있으면 저 세상 갈 텐데 나랑 우리 아이는 뭐 먹고 살라고? 네 놈이 가진 것 없는 거지인 거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어. 내 인생 돌려내라고 이 사기꾼 자식! 죽어버려! 상간녀는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붓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 진짜 주인이 저희 아빠란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변해버린 것이었죠. 언니,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아니,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언니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인간한테 당한 피해자라고요. 아줌마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더럽게 누구 보고 형님이래? 어차피 곧 있으면 죽을 인간이라 그동안 마음 정리 좀 하라고 내가 이혼을 좀 미뤄줬었는데 너 보니까 진짜 안 되겠다. 네 말대로 되도록 빨리 네 오빠랑 이혼해 줄 테니까 네가 그토록 원하는 대로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네 아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봐. 가정 있는 남자인 거 뻔히 알면서 같이 바람 피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피해자 행세야? 너 내 남편 돈 많은 사장인 줄 알고 바람 피운 거였잖아. 내 말이 틀렸니? 언니, 제발 저희 모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지금 이런 한 푼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털이라 아이 키울 돈도 없다고요. 그런데 오빠까지 가진 재산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모자는 어떡하라고요? 언니 남편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불쌍하게 여기셔서 양육비라도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전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사과할 테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남편 놈이랑 바람까지 피워서 낳은 아이 양육비를 지금 어디서 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나 그놈이랑 이혼하면 남남이야. 앞으로 영원히 볼 일 없는 생판 모르는 남남.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자식 양육비를 내가 미쳤다고 줄 것 같아? 네 자식 양육비가 정 받고 싶으면 그 네 잘난 오빠한테 가서 달라고 하라고. 어디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돈 없는 마누라로 그놈 병수발 들며 행복하게 잘 살아봐. 네가 말한 엄마로서 자식 낳은 기쁨 마음껏 느끼면서.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꺼지라는 제 말에도 상간녀는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는 제 앞으로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까지 붙잡았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죽일년이에요. 죽일년. 부사장님 따까리라도 하면 할게요.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보고 남편 놈 재산 전부 나보고 뱉어내라고 했지? 그럼 어디 한번 가지고 가봐. 최 기사님, 여기 이상한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셔서 좀 내쫓아 주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상간녀는 저희 운전기사님 손에 붙들려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저희 집에서 쫓겨나는 와중에도 바동거리며 저를 향해 절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었죠. 부사장님 제발요. 이렇게 저 내쫓으시면 저랑 우리 아기 둘 다 전부 죽어요. 죽는다고요. 죽긴 왜 죽어?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웠을 때도 이 정도 각오는 했었어야지.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설마 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니? 네가 저지른 행동이니까 너 스스로 잘 책임져. 그 애한테도 내가 곧 이혼 소송할 거니까 준비 잘하고 있으라고 전해주고, 내가 그 자식한테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말해. 그리고 너한테도 내가 상간녀 소송 걸어서 내가 당한 만큼의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각오해두고, 원래는 네 얼굴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네가 보자고 하기에 이 말하려고 알겠다고 한 거였어. 아, 그리고 네가 타고 온 차도 그대로 놓고 가면 될 거야. 그건 남편 놈 차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차거든. 너희 두 연놈들이 타고 다녔던 더러운 차라 바로 팔아버릴 생각이지만. 사기꾼 놈 때문에 내 인생 망쳐버렸네. 내 인생 망쳤어. 상간녀는 그날부터 저한테 잘못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수시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때는 스토킹으로 신고할 테니까 상간녀의 전과자까지 되고 싶은 거 아니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겁을 먹었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닌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싶어 받아낸 위자료였기에 받은 위자료는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잘못한 일은 결국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남에게 상처 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요. 그 후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남편과 사업적으로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 지인이 있는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남편은 그리 잘 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로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떠나려고 한다면서요. 그동안 모아둔 돈은 전부 상간녀한테 다 쓴 데다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도 저와 이혼하며 본인 위자료에 상간녀 위자료까지 대신 내주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지만 병원비와 아이 양육비로 들어가다 보니 있던 돈도 다 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빈털터리에 아픈 남편 곁에 상간녀가 붙어있을 리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남편의 재력을 보고 접근한 것일 텐데 그것마저 진짜 거짓말로 전부 들통이 났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아기 엄마가 아픈 사람까지 돌보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상간녀 두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테니까요. 그제야 남편은 자기가 바람 피운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저와 살았더라면 그래도 죽을 때는 제가 곁을 자기를 지켜주었을 텐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혼자 초라하게 죽게 생겼다면서요. 시부모님은 몇 년 전 전부 세상을 떠난 상태라 남편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사실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유일한 가족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 바로 남편 본인이었고요. 남편은 자기와 같이 바쁜 회사 일을 하며 자기를 챙겨주고 따뜻한 밥을 해주던 저의 손길을 몹시 그립다고 했다나 봐요. 이제와 후회해봤자 너무 늦은 일이지만요. 전부 자업자득이란 생각이었죠.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해준 유일한 가족을 버린 사람의 말로라고나 할까요? 그 후 남편과 상간녀의 일을 조금씩 잊고 지낼 때쯤 어느 날 상간녀를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들렸다가 거래처 회사 청소를 하고 있던 상간녀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지 많이 망가진 모습에 처음엔 상간녀인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나머지 물끄러미 서 있는 상간녀였는데 그런 상간녀를 보고 거래처 사장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봐요. 우리 회사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 오셨는데 인사는 하지 못할 망정 가만히 있어서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당장 물러나겠습니다. 그제야 상간녀를 정신을 차리고 길을 비켜서더니 저한테 고개 숙여 넙죽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서로 아는 척하는 것도 피차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저는 모르는 척 상간녀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옆으로 지나쳐 걷는데 얼굴에서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는 상간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고생해서 살 거면서 뭐하러 남의 가정을 망가뜨려 놓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렇게 본인의 인생까지 힘들게 될 거면서요. 그래도 저에겐 나쁜 일만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제가 승진해서 아빠 회사의 사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사장 업무가 남편이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밖으로 놔둘 때부터 이미 제가 대신 맡아 했던 업무들이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임하려 합니다. 저의 손에 수많은 직원의 생계가 걸려 있을 뿐더러 아빠가 고생하시면서 열심히 키운 회사이니만큼 제가 좀 더 크게 성장시키고 싶은 바람입니다. 남편의 일로 아빠는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빠가 원해 시작하게 된 결혼이라고 하지만 결국 선택은 제가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 남자를 만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의 일로 남자라면 아주 질렸으니까요. 그것보다 지금부터는 저의 인생에 집중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성장한 모습을 저 스스로에게 보여줄 생각이에요. 먼 훗날 발전한 제 모습을 보며 저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요.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저처럼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힘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힘내보아요. 감사합니다.